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정치 테마주가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등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반면 홍준표 테마주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자컴퓨터 관련 주식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자컴퓨터주가 급등하자 국내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몰린 모습입니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비관론에 대해 업계가 적극 반박하며 전망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첨단 소재는 전거래일 대비 22% 넘게 올라 거래 중이며 이 밖에 코위버, CQ센 등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입니다. 상선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수혜주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 HD 현대마린 엔진, 한화엔진, 한화오션 등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한화엔진과 한화오션은 이틀 연속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한국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조선주들은 상승했던 만큼 올해도 조선주가 증시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체포되면서 방송 관련 종목이 상승 중입니다. IMBC는 전날 대비 11%, YTN은 4%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뉴스 소비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엄 이후 초유의 사태들이 이어지며 방송 및 뉴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가 담긴 주식 성공백서,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서 국내 증시도 충격에 휩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상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인데요.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2,520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2,500선을 힘겹게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을 키우며 약보 합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71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속에서도 성공백서에 담긴 비법들 만나봐야겠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계좌를 풍성하게 해줄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강의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을 모셔봐야겠죠? 최강창님 전문가님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시간이 좀 빠르지 않나요?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네, 이제 전문가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게 월, 화, 수 단 3일뿐인데 이번 주의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할 수 있게 시황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창님 전문가입니다. 오늘 어쨌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지금 집행이 되면서 사실 시장도 약간 어수선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견고하게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는 좀
충분히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2024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예, 굉장히 어려웠고요. 사실 주요국들 사이에서도 하락률을 거의 최저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잘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또 크게 또 수익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하락 종목이 지금 거의 한 1,700개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 종목이 한 8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오늘은 조선 테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개별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 관련 종목들도 약간 좀 움직임이 있긴 있지만 변동성을 그리면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관이 지금 팔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종가 베팅이 굉장히 좀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꿈틀대는 종목이고 조만간에 좀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모습,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원유도 지금 유가도 국제 유가도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앞으로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 좋은 흐름이 보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종가 베팅 유효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치적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개별 장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전문가님의 조언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창림 전문가님은 손실나지 않는 안전한 투자에 유명하신 분인데요. 전문가님께 계속 좋은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후장에서 수익 내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들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월요일에 뽑아주신 이 히든 종목이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만큼 금손 전문가님만의 이 시각으로 오늘 수익 볼 수 있는 이 종목과 테마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월요일 날 드렸던 히든 종목입니다. 산일전기인데 오늘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지금 1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날 방송을 했죠. 이날 방송을 해서 제가 종가 베팅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종가는 음봉을 만들면서 종가를 만들어서 68,8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가가 77,4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사실 끝난다기보다는 이제 또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약간 긴 차트로 보시면 긴 차트로 보시면 지금 52주 신고가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여기에서 상장을 해서 지금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 여기였는데 오늘 그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때 방송 보시고 매수에 참여하신 분들은 12% 정도 수익권에 있으실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위에 매물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공산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빠른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하고요.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좀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기 테마 같은 경우는 LA 산불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전기가. 근데 제가 전기 테마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떤 노후 케이블에 대한 그런 교체 그리고 전력 설비에 대한 노후된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그다음에 케이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도 데이터 센터가 지금 700곳이 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관련 그러니까 전력 설비 관련된 테마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AI 테마와 함께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에 기반된 상태에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조금 더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방송 말미에 제가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키워드 한번 3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키워드 3개를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조선업 쪽이 오늘 강세죠. 조선업 쪽이 강세입니다. 일단 미국 해군이 30년간 군함을 364척을 구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규모가 1,600조입니다. 예,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미 조선 협력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해군이 30년간 군함 확보 1조 달러를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종목군들이 오늘 조선업 쪽 흐름이 좀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좋은 어떤 주도하는 섹터가 있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으로는 살펴볼 종목으로는 하나오션이에요. 예, 조선업 관련 종목인데 사실 트럼프가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협력을 요청을 했죠. 예, 하나오션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오션도 지금 52주 신고가 돌파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5일선 타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5일선 매매도 약간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일선에 닿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선업계가 왜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전쟁 중이죠. 예. 근데 조선은 지금 글로벌 1, 2위가 중국과 한국입니다. 1, 2위를 다투죠. 근데 중국이 저가 선박을 밀어내기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1위를 가져가고는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 선박이라든가 하나오션이 LNG 선박이 주력이죠.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하나오션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중 간에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가 조선업계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오션 지금 52주 신고가 계속 돌파 구간 중인데 지금부터도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요. 다음은 삼성이 레인보우와 결합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로보틱스 될까? 라는 이슈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의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삼성전자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통해서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최종적이에요. 최종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미국의 M7 기업들이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도 하고 있고 테슬라도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또 하나의 섹터군이 있죠. 그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고 있는 1차 전지 대부분 1차 전지에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봇 쪽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UAM 항공 드론 드론 택시 같은 그런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 아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를 하겠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를 할 건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트럼프의 입장은 이겁니다.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서 여기에서 납품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 엔솔 등등 그리고 앞서 보셨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미국에 공장을 다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호무역지가 강화되더라도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도 편입이 될 수가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 전에 모든 물량을 거의 다 지금 소화를 했죠. 이게 그 전 고점의 부근인데 사실 이때는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 시간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졌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려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통상 이제 한 요 정도 되겠죠. 예, 요 정도가 매물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그거를 돌파해서 지금 상단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강한 조정은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강한 조정이에요. 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약간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시간상의 좀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옆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느 순간에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로봇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테마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머스크가 스타링크 상륙 초읽기 해서 상반기에 이 스타링크가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스타링크가 뭐냐면 저궤도 위성 서비스거든요. 예, 저궤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지궤도는 대부분 다 고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거리가 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오늘 자율주행이 장 초반에 잠깐 움직였습니다. 잠깐. 요거 관련해서 잠깐 움직였는데 자율주행 테마도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완벽 자율주행은. 근데 완벽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통신입니다. 통신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LTE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돌발 상황이 생겨서 제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통신이 걸리는 거리가 5m입니다. 근데 5G 이상부터는 5G는 2cm예요. 바로 제동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링크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회사가 스페이스 X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자회사가 스타링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관계사죠. 그래서 정궤도 위성을 지금 굉장히 많이 쏘아 올려놨어요. 이미 10,000개 이상 지금 쏘아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타링크가 기득권을 갖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6G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부터는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6G 관련 종목으로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국내 기업, 그러니까 SK텔레콤이라든가 3사죠. KT라든가 LG U+의 통신 중계기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통신 관련주들은 관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최근에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21선에 딱 걸쳐 있어요. 21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체포 부분에 대한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수선하긴 한데 아마 오늘로 해서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 한 3개 정도 알아보면서 종목도 한 세 종목 정도 알아봤고요. 오늘 제가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오픈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3가지 키워드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에서는 한화오션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지막으로 6G에서는 솔리드 주목해봤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과 종목은 이 산일전기처럼 정말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방송 말미에는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주도주를 매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한 종목을 골라봤다면 이번에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님의 기법 강의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후 1시에 방송하기 때문에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좀 졸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식곤증 떨쳐낼 수 있는 그럼 좀 비장의 무기 하나 알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성공투자 백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시장에 영향이 없는 그런 단타 매매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변동성이 원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급이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중기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충분한 연습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같이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기법은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래량의 70%가 넘는 거래 대금이 지금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매도도 동시다발적으로 다량으로 나와요. 그리고 매수가 들어올 때도 또 급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올렸다가 빠른 속도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물리면 위험하겠죠. 위험하고 이게 만약에 지속적인 어떤 테마가 아니라 단기 테마다. 예를 들면 오늘 IMBC라든가 뭐 YTN이라든가 그런 뉴스 그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늘 체포 이슈와 함께 좀 급등하는 모양새인데 이런 게 단기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기 테마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한 테마는 뭐 AI라든가 아니면 로봇 같은 게 있겠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향후 5년, 10년은 봐야 되는 그런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구간에서 물리더라도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본전에서 빠져나오거나 수익권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먼저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할 때. 그래서 이 테마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종목의 테마가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테마냐를 먼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것도 지금 쓰고 계신 그런 HTS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빠질 확률도 적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기는 더 어렵다.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서 물릴 확률도 적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종목마다 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량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 놓고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도 이 상단 꼭대기에서 못 팔아요. 예. 이런 어깨 부분에서 대부분 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좀 편하게 끌고 가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매수를 하실 때도 요즘에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도 절반씩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매수를 했다가도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일선 만약에 분봉상 지지 라인이 있다. 그러면 그 지지 라인 왔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하면서 좀 물량을 좀 모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시는 게 좋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도 최근에는 좀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 외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관, 그다음에 뭐 스마트머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도 있을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매일매일 종목마다 체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크게 띄울 때는 우리가 원하는 뭐 1%, 2%가 아니잖아요. 1%, 2%가 아니라 정말로 뭐 50% 만약에 100% 이런 큰 상승을 만들어낼 때는 메이저의 수급이 항상 동반됩니다. 그래서 외인이라든가 기관에 대한 수급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중간에 단기 트레이딩 하는 과정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50%를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게 50%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50%도 더 넘겠죠.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누적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이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야지 종목도 상승
할 때 탄력적으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평선, 뭐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뭐 61선, 121선 이렇게 등등등 있죠. 여기에서 뭐 5일선이 20선을 돌파하는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11선과 21선, 5일선이 이 전부 다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역배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돌파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승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낼 때도 시세는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도 시세가 나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충분히 여기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 이런 부분에서도 유효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2주 신고가라는 거는 고점이란 얘기죠. 예, 고점이란 얘기인데 고점에서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장시간 또 끌고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급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 올렸다가 이렇게 빼버리면 이 순간적으로 판단 뭐 몇 초 만에 판단 미스가 나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매도를 못하는 지점까지 내려와 버리면 그 종목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점에서 내려갈 때,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서 고점 돌파를 하면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돌파 구간에서 매도가 잘못 이루어져서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대의 입장이죠. 반대 입장 여기 상승 초입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물리더라도 다 여기에서 치고 올릴 가망성이 더 높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안전하다. 사실 여기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어느 돌파 지점에서는 빠른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주가도 빨리 움직이고요. 예, 변동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누군가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위험한 지점보다는 하단에서 상승 초입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단타를 하더라도 혹시 행여 물리더라도 이후에 중기적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일단 정배열 상태가 됐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배열이 되어 있으면 대부분 추세 매매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런 지점에서 하시는 게 조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메이저의 누적 수급은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해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그리고 기관, 뭐 개인,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등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해요. 지금 여기 날짜도 보시면 이게 한 달치거든요. 12월부터 지금 1월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그 매일매일 지금 수급 주체에 대한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은 사실 연기금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연기금이 방어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저점을 잡을 확률이 또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기금이 들어왔을 때는
좀 주가가 방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좀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앞서 보셨던 지수와 거의 차트가 비슷하죠.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에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만 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메이저의 수급이라든가 누적 수급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이런 종목들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엔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물리더라도 다시 빠져나올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평선들이 지금 대부분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이평선들이 밑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들이 모두 다 지지 라인이 됩니다. 11선도 지지 라인이 되고요. 21선, 61선, 이 121선 이런 부분들이 다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에서 지금 타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 라인에서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지지 라인에 왔으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망성이 높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평선 같은 경우 제가 좀 길게 그려서 그냥 이해하기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그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자리,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확장이 됐다가 이격도를 늘렸다가 여기에서 또 이평선이 모이죠. 모였다가 또 확장됐다가 이게 반복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구간, 이런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도 지금 이쪽에서 원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단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 고점을 다 이은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되겠죠. 저항선이 되고 이게 지지 라인이 되는데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여기도 지금 121선 지지를 받고 바로 튀면서 상승을 하죠. 여기에서 단기 트레이딩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날 안 가고 물렸을 경우에 뭐 다음 날이라든가 다다음 날이라도 우리한테 수익을 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추세상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법 설명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심화 과정을 통해서 단기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배워봤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더 필요한 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시간에 배웠던 이론을 오늘은 실전 차트에까지 적용해봤습니다. 최강차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최강 전략. 더 공부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40분 장 시작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도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익에 담비 내리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드디어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네. 이 월요일 첫 방송에 짚어주셨던 종목이 정말 큰 수익 봤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마지막 종목은 어떤 또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히든 종목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히든 종목은 트럼프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을 하게 되면 지금 푸틴 대통령과도 만날 회담이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종전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에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이 재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내 기업단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이미 협의를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재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거는 사실 건설이죠. 건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경기를 빠르게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건설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 경기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해외로 많이 눈을 돌려놓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라든가 그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만약에 터진다라고 하면은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취임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이 재건 비용이 지금 약 670조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면 건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철도도 있을 거고 수도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편입이 되면서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네트워크 망이라든가 그런 AI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건 참여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기에 조금 더 활성화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주력 사업은 콘크리트 펌프카인데 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출을 하고 있고요.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전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수년간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상장 이후에 전 차트입니다. 예, 전 차트고요. 지금 5일선 타고 지금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서 다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는데 이 옆으로 흐르는 조정은 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조정이다. 보통 조정은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조정은 강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서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안 내려와요. 예, 상단에서. 여기에서 또 이 부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캔들 같은 경우는 강한 조정이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최고가가
46,350원이었는데 요것도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 주가는 43,000원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43,600원인데 요 금액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큰 한 5만 원은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월요일 날 드렸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요 차트하고 비슷한 내용의 그런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도 그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 넘는 그런 수익을 챙기셨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 한번 볼게요. 제가 월요일 날 드렸던 종목입니다. 월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산일전기예요. 산일전기인데 이것도 지금 돌파 구간이었습니다.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52주 신고가 이것도 상장을 지금 여기서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전 종목하고 비슷한 흐름이었죠. 예, 그래서 52주 신고가 돌파한 후에 약간의 조정 후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만 10%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만.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월요일 날 제가 종가로 드렸죠. 예, 히든 종목으로 월요일 날 드렸기 때문에 월요일 날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봉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68,800원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고가가 77,400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10%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중에서도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도 있지만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주가의 탄력적인 모습은 그동안 못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 종목들도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분명히 또 우크라이나 종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산일전기는 지금 혹시라도 매도 안 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보셔도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돌파 구간이라서 어떻게 보면 또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전기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AI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지어질 건데 거기 안에는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기 때문에 전력 설비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AI하고 AI 테마와 함께 성장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일전기 제가 월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종목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해서 좀 크게 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꼭 종목 참여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월요일에 산일전기는 홀딩 제한 주셨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 마지막으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는 아직 감이 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끝까지 공부하셔서 그 해답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 1장 성공 종목에서는 한화오션, 레인보우 로보틱스, 솔리드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 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콘크리트 펌프카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최창림 전문가님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